자,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, 왜 자기가 돈 많고 돈이 있다는 거 왜 자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건데, 자랑하지 마세요.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. 돈 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, 돈 좀 모았다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. 예. 돈 많이 번다. 돈 많이 모았다. 예. 절대 노출시키지 마세요. 근데 이상한 게 다 노출을 시키더라고요. 자기가 돈 좀 있다. 모아놓은 게 좀 있다. 예. 노출시키지 마세요. 통장 잔고도 보여주지 마요. 절대 좋을 게 없습니다.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죠. 이런저런 경험해보니까 내가 돈 이만큼 가졌다, 이만큼 번다는 게 알려져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. 예. 절대 긍정적으로 안 갑니다, 여러분. 예. 그런데 인간의 욕구가 뭔가 내가 좀 남들보다 돈을 좀 많이 벌고 뭔가 모았으면 뭔가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있단 말이야. 예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자랑을 해요. 자랑하는데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돈 어느 정도 모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그 어떤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. 네. 네. 절대 얘기하지 마요. 타인의 통장 잔고를 모르고 있는 게 낫습니다. 네.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. 네, 파리가 꼬입니다. 파리가. 이걸 파리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파리 같은 인간들이 꼬이는 거죠. 파리 같은 인간. 네. 참 이상한 게 돈에도 냄새가 있나 봅니다. 네. 그래서 가족끼리도 내 통장을 다 까발라 보이면 안 돼요. 네. 내 통장 잔고 다 보이잖아. 그러면 자꾸 뭐 돈 해달라, 뭐 사달라, 뭐 지원해달라.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. 또 가족이기 때문에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, 이게. 네.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, 여러분들 사회초년생이잖아요. 내가 돈 관리 못하니까 부모님한테 돈을 맡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, 돈 관리 본인이 하세요. 네. 본인이 하세요. 돈 관리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돼. 나는 원래 돈을 가지고 있어 흥청망청 쓴다. 고칠 수 있어요. 나 원래 계산에 좀 셈이 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한테 줘버리는 게 낫다. 그러다 부모님 만약에 낼림 해버리면 어떡할 거야? 내 돈을 이상한데 써버리면 어떡할 거예요? 그런 경우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런 경우 있어요, 여러분, 실제로. 돈 관리 본인이 해야 됩니다. 뭐 부모님한테 용돈 정도 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내가 번 전액을 맡기시면 안 돼요. 전액을. 왜냐면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돈 받으면 그 자식 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한테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내가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네. 자식이 밖에서 뼈 빠지게 번 돈이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분도 있지만 급하면 좀 쓸 수도 있는 거지.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못하냐? 이렇게 약간 적반하장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아니 맡기지 마세요. 맡기면 안 됩니다. 네, 파리가 많이 꼬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뭐 투자 권유. 네. 특히 투자 권유하는 거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. 대부분 이상한 목적이에요. 네.
절대 자랑하지 마요. 아니 평소에는 뭐 돈 없을 땐 투자하라고 일절 얘기 안 하던 사람이 돈 있으니까 투자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돼요? 그리고 저 사람은 원래 투자를 했던 사람이 아니야. 근데 내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야 뭐 하나 투자 안 해볼래? 장사 같은 거 안 해볼래? 사업 같은 거 안 해볼래? 그럼 제의가 들어오잖아. 그럼 대부분 뭔가 불순한 의도예요. 대부분 불순한 의도입니다. 네. 아무리 오래 안 사이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다르게 보셔야 돼요. 오래 알고 지내는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. 뭐 동창이고 뭐 중마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. 나한테 이렇게 이상한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. 그럼 다르게 보셔야 돼요. 정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뭐냐? 네. 돈 부탁. 이게 중요하죠. 특히 친구들한테 돈 부탁이 들어와요. 제가 어제 그 시청자분의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런 분의 얘기를 했어요. 뭐냐면 그 나이가 20대인데 3년 동안 일해가지고 1억을 모았다고 했습니다. 그래 박수를 쳐줬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돈 모으면서 어려운 거 없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. 어려운 게 당연히 있었죠. 많았죠. 왜냐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꾸 내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뭔가 돈 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전화가 왔었다.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냐 물어보니까 손절을 했다. 그런 얘기 합니다. 근데 보통 돈 부탁이 들어오면 손절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손절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특히 친한 지인이 돈 부탁을 하잖아요. 거절을 잘 못해요.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어. 암묵적으로 뭔가 나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의 어떤 그런 부탁을 함부로 거절하면 안 된다고 어떤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절을 쉽게 못합니다. 예.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거절을 잘 못해요. 특히 천성이 착한 사람들은 거절을 못합니다. 대부분. 예.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내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 안 돼요.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툭 던질 수 있습니다. 야, 너 돈 좀 번다며. 너 돈 많이 모았다고 하는데? 누가 그래? 나 돈 없어. 나 거지야. 나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. 나 돈 없다니까? 돈 나한테 없다니까? 부모님한테 있다니까? 이렇게 거짓말 해야 돼요. 이럴 때는 거짓말도 필요합니다. 좀 거짓말 해주지 않아야 돼. 이런 거짓말은 괜찮아요.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잖아요. 선의의 거짓말이에요.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. 나 통장에 얼마 있다. 얘기하면 안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세 번째,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범죄의 대상. 이거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. 보통은 뭐 부유층, 뭐 부자들한테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납치해가지고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있잖아요. 지인한테도 벌어질 수 있어요. 지인이 갑자기 보자 해가지고 감금시켜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진짜로 세상이 그만큼 험하다고요. 어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굉장히 농담 따먹게 하고 웃으면서 안부도 주고받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 공실 같은 데 가둬가지고 표정이 싹 변하더니 야, 너 돈 많다며. 통장번호 얘기해봐. 얘기하면 내가 보내줄게. 이런 경우 있습니다. 물론 이게 제가 너무 좀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한 건 맞긴 한데요.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. 정말 돈이 급한 사람들은요. 뭐냐 하면 그런 거야. 뭐냐 하면 상대방이 돈이 굉장히 급하잖아요. 사람이 있잖아요. 돈이 너무 없잖아요. 빚 때문에 시달리잖아요.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어 이게. 정말로. 원래 평소에 나한테 좋았던 사람도 그
그 사람이 이제 궁박한 상황이 몰리잖아요. 뭐 돈 다 날려먹고, 그리고 이제 빚독 쪽에 시달리잖아. 어? 벼랑 끝에 내몰렸잖아요.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. 가장 친한 지인한테도 그런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겁니다. 진짜로.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요. 물론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. 그런데 요즘에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붕어 형, 너무 세상을 안 이롭게 보시는 게 아닙니까? 너무 세상을 각박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? 지금 각박한 거 맞아요. 여러분, 세상을 각박하지 않은 것처럼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. 각박하거든요? 사는 거 힘들어. 돈 몇 푼 때문에 지금 울고 웃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.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. 굉장히 많아. 빅토 쪽에 시달린 사람도 많아요. 아닐 것 같아요? 많습니다. 점점 살기 힘들어져.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져요. 그럼 돈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뭘까요? 정상적인 방법?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불법적인 방법까지 갑니다.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고요. 뭡니까? 범죄하는 거죠.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낸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도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돈을 쉽게 주겠냐고요. 안 주니까 강제적인 방법으로 택하는 거죠. 그래서 있잖아요. 절대 돈 있다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면 안 돼요, 여러분. 그만큼 세상이 험해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지 않단 말이야. 앞으로도 세상이 더 험해질 거예요. 더 험해질 겁니다.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아, 붕어 형 얘기 들으면 세상 너무 위험한 것 같아. 위험한 거 맞습니다. 오히려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. 그리고 그런 겁니다.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걸 미리 예방하자는 거죠. 어, 사전에 예방하면 이런 일을 내가 안 당할 수 있는 거잖아. 음. 이걸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. 3번은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1번, 2번은 굉장히 많아요.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투자했더니 어? 돈 들고 날리고 돈 빌려줬더니 안 갚고 부모님은 맡겼더니 부모님 이상한 데 돈 쓰고 못 돌려받고 이런 사례 없을 것 같습니까? 3번은 잘 없겠지만 1번, 2번은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여지껏 살아보니까 뭐 돈 자랑하고 돈 많이 모았고 이거 얘기해봐야 저한테 득된 게 없었어요. 그 저만 득된 게 없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득된 게 없었어요. 근데 젊은 친구는 이거 모를 거 아니에요. 아직까지 젊은 친구들은 내가 뭔가 좀 잘났다 싶은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. 어?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하고 싶잖아. SNS상으로. 맞잖아요.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.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야. 내가 돈 자랑 하잖아요. 그러면 바로 전화가 올 거예요. 연락 안 되는 사람이 전화가 올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한테 돈 부탁을 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갈수록 좀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돼요. 네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. 음. 괜히 부자들이 평범하게 살고 없는 척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. 많은 세월을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제일 문제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. 자꾸 있는 척, 돈 많은 척 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쁜 일 안 당하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돈 있다는 거, 남들이 아는 거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. 명심하세요. 괜히 내가 소중하게 모은 돈 잃기 싫으면 제 말 꼭 들으셔야 됩니다.
자,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